이게 무슨 문자야? 나는 글을 못 읽는데 이 글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옆 동네 작은 나라, 우리보다 못 살고 느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엄청난 문자를 가지고 있다니. 요즘 일본 젊은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한글이라는 문자,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카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고등학교 첫째 학년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느끼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칠판에 적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마치 춤을 추듯 자리를 바꿨고 교과서의 글자들은 안개 속에 숨어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쉽게 읽어내는 문장들이 제게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 같았습니다. 어느 국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아야카, 이 문장 읽어봐. 온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교과서를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교실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됐어. 앉아. 다른 학생을 지목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방과 후 상담실에서 어머니와 선생님의 대화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아야카는 심각한 난독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지원 학급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애는 그냥 좀 게을러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표정은 어둠보다 어두웠어요.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제 가슴에는 글자를 못 읽는 인간이라는 낙인이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모를 당할지, 어떤 눈빛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웠거든요. 국어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교과서를 술술 읽어 내려가는데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가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교무실로 데려가기도 했어요. 아야카, 너 정말 글을 못 읽는 거니? 아니면 그냥 안 읽는 거니?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첫째 학년인데 글자도 못 읽으면 어떻게 대학에 가겠니? 이러다 평생 문맹으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말 저는 평생 글자를 읽지 못할까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는 것이 더욱 두려워졌어요.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학교 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아야카,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어머니의 위로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제 평생 모습일까요? 교실 맨 뒷자리에서 칠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문장 하나 읽지 못하는 바보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날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어느 주말 갑작스러운 태풍이 나고야를 강타했습니다. 집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특히 오빠 다이스케의 방이 심각했어요. 대학생인 오빠는 기숙사에 있었고 어머니는 급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빨리 오빠 방 정리 좀 도와줘.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부터 빼자. 저는 서둘러 오빠 방으로 향했어요. 방 곳곳에 놓인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려던 순간 갑자기 상자 바닥이 찢어져 버렸어요. 와르르, 상자 안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책들, 노트들, 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정리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작은 책 한 권. 표지가 유독 화려하고 색상이 선명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집어 들어보니 한국어 기초 회화라고 적힌 교재였어요. 오빠가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책인가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른 책들과 함께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표지 아래쪽에 적힌 작은 글자들이 왠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일본어 글자들은 제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고 뒤틀려 보이는데 이 한글 문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제 눈에 마법을 걸어준 것 같았어요. 글자들이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 책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고기역, 논이은, 덜디귿, 리리을, 아, 야야, 여여.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글자들은 서로 모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히라가나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혼동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발음 설명을 따라 소리내어 봤습니다. 기역, 니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글자를 읽고 있는 내가 맞아.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글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 제가 글자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한글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분명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 책을 펼쳤어요. 한 글자씩, 한 단어씩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저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비밀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야카였지만 밤에는 한글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초적인 단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 너, 물, 불 이런 짧은 단어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로 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은 여전히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쓰인 단어들은 마치 제게만 열린 특별한 문 같았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 저는 조용히 오빠의 한국어 책을 펼쳤어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이불 속에서 글자를 베껴 쓰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단어 카드를 만들어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밤사이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새겨놓은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느낌, 글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한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오빠의 책에 나온 문장들을 따라 쓰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쓴 글씨가 노트에 채워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어 공부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거든요. 아야카, 저녁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급하게 노트를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렀던 탓에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가실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방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가 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제가 숨겼던 한글 쓰기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전에 없던 엄격함이 느껴졌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공부야? 이건 한국어잖아.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왜 하필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니? 어머니의 눈에서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현실을 도피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대화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이가 더 큰 문제에 빠지려는 것 같아요. 일본어도 못 읽는데 무슨 한국어예요? 현실 도피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겨우 찾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게 유일하게 열린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글은 제게 처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언어였으니까요. 이 작은 희망마저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어요. 저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한글 공부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다이스케가 갑자기 집에 온 거예요. 대학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오빠가 급하게 집으로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아야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일본어도 못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오빠에게 전해졌던 거죠. 오빠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아야카, 한국어에 정말 관심이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던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야카가 다른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오빠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문득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아야카, 혹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읽기 쉬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한글은 각 글자가 더 뚜렷하게 보여. 히라가나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한글은 달라. 그 말을 들은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언어학을 공부하던 오빠는 뭔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혹시 난독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구조가 아야카에게 더 인식하기 쉬울 수 있어. 부모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셨지만 오빠의 설명에 조금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도 못하는 애가 외국어라니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차가운 반응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야카, 정말 한국어가 더 잘 보이는 거니?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집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한글 노트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열심히 쓴 한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읽을 수 있어.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노트를 읽어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카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읽는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평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이 애가 처음으로 뭔가를 읽을 수 있다고 하네. 그게 설령 외국어라고 해도 희망이 생긴 거 아닐까?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야카, 한국어 공부 계속해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교 공부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가끔 엄마에게도 가르쳐줘. 그날부터 제 한국어 공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첫 번째 도전이 되었어요. 오빠는 가끔 발음을 도와주었고, 어머니는 제가 쓴 한글을 신기해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보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몇 달 후, 오빠가 흥분해서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아야카, 엄청난 기회야.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일 문화교류 한글 낭독회가 열린대. 오빠가 보여준 포스터에는 한일교류 문화재 한글 낭독 대회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주최하는 행사였죠. 처음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악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가 계속 용기를 주었고
어머니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이 소식이 퍼지자 반 친구들의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아야카가 한국어 대회에 나간다고? 일본어도 못 읽는 애가 무슨 한국어야. 한국어 같은 거 배워서 뭐 해? 특히 나카지마라는 남학생이 심했어요. 아야카, 너 정신 나갔어. 한국 같은 나라 언어 배워서 뭐 하려고? 일본이 얼마나 우월한 나라인데 그런 열등한 언어 배울 시간에 일본어나 제대로 배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도 부정적이었어요. 아야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일본어 실력도 부족한데 다른 나라 언어에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한글이 저에게 준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담당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학생, 정말 한국어 낭독에 참가하는 거 맞죠? 혹시 실수로 신청한 건 아니고요. 행사 당일이 다가왔어요. 문화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민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성인 학습자들이었어요. 저처럼 어린 학생은 거의 없었죠. 무대 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원고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관객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다음은 아야카 나카무라 학생의 낭독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렇게 어린 학생이 정말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몇 마디 인사말 정도겠지. 마이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연습한 짧은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카 나카무라입니다. 17살입니다.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한글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통해 객석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읽기를 마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심사위원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학생 정말 고등학생 맞나요? 발음이 너무 정확한데요. 다른 심사위원도 놀라워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살다 온 적 있나요? 한국인 가족이나 친척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심사위원이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일본어는 잘 못 읽어요. 하지만 한글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글자가 제게 말을 걸어준 언어예요. 이 말에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 무언가 속삭이더니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학생은 정말 특별한 경우네요. 오늘 특별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처음 한국을 찾는 부모님을 위해 제가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평생 길 찾기도 못했던 제가 다른 사람을 안내하게 되다니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두 분 모두 불안해 보이셨어요. 한국 방문이 처음이셨고 낯선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아야카, 잘 지냈니? 혼자서 불편한 건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저 이제 혼자서도 지하철 탈 수 있어요. 간판도 다 읽을 수 있고 길도 찾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숙소로 안내하는 동안 두 분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지하철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으며 디지털 안내판은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죠. 여기 지하철은 2분마다 온다고 써있네. 나고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버지의 감탄에 저는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한국인인 것처럼 부모님을 안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제가 다니던 한국어 교육기관을 방문했어요. 김 선생님이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야카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부모님은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워하셨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심리 전문가가 제 난독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야카의 난독증은 일본어의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시각적으로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 혼란을 주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인식하기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들은 설명에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담 후 나오면서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선 이 애를 이상하다고만 했지 여기선 그냥 사람 대하듯 하네. 전문가답게 설명도 해주고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거리를 걸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한글이 춤추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간판을 읽어드렸어요. 화장품, 카페, 한식당, 패션. 모든 글자가 제게는 친구 같았어요. 어머니가 탄식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가 안 보여.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저녁에는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감탄하셨고 저는 능숙하게 주문을 도왔어요. 아가씨,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 대답에 사장님은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나라 좋아해 줘서 고마워요. 음식 더 가져다 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모님께 말했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 아이를 이 나라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숙소로 돌아와 오빠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화면 너머로 우리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나도 한국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아야카한테는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나라였구나. 처음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해준 나라.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나라. 화면 속 오빠의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런 한국이라면 우리 가족이 같이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나도 졸업하면 한국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고요. 이 나라라면 얘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처음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나라니까.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어 책을 펼치셨어요. 제가 읽던 초급 교재였습니다. 아야카, 우리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니? 가족이 함께 살아가려면 같은 언어를 해야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 전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정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그 후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일본 회사의 서울지사로 전근을 신청하셨고 다행히 승인이 났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 자리를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근교의 국제학교에 입학 준비를 했어요.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마치 한국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입학 첫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외톨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복도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소년이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밝은 미소의 소년이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첫 번째 또래였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어 아직 많이 서툴러요. 그날 이후 저는 민우와 점심을 함께 먹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조금씩 친구를 늘려갔어요. 민우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어요. 일본에선 이런 일상도 못했어요. 항상 혼자였거든요. 민우의 어머니는 종종 아들의 도시락에 제 몫까지 반찬을 넉넉히 싸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매번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야카는 참 열심히 해요.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성실함이에요. 제 하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작문 시간에 선생님이 장래희망에 대해 써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장래희망, 한국어 선생님. 선생님이 제 작문을 읽고 물으셨어요.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저처럼 글자를 읽지 못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한글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어요. 한글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요.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았고 이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빠도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우린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선 제가 문제아였지만 한국에선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지역 한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저도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아야카 언니, 일본에선 왜 한국으로 왔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조금 망설이다 답했어요. 한국이 좋아서요.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모든 곳이 새로웠고 흥미로웠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상이었죠. 저는 이제 일기도 한글로 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도전했어요. 중급 수준을 통과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기초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셔서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시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세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나고야에 있는 옛 친구 유리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아야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한국어 정말 잘하게 됐다고 들었어. 그 메시지를 읽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글자를 못 읽는 아야카가 아니라는 것을요. 꿈을 가진 아야카,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평범한 소녀가 되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서울 하늘 아래서 또박또박 한글을 읽고 있습니다. 길거리 간판, 지하철 안내문, 교과서의 페이지들, 모든 글자가 제게 말을 걸어오고 저는 웃으며 그 말에 응답하고 있어요. 가끔 일본의 옛 교실이 생각나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저를 글자를 못 읽는 바보로 기억하겠지만 이곳에선 달라요. 한국에서 저는 그저 아야카예요.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글이 저에게 준 새로운 삶의 이야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글자가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 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글 선생님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요. 일본 여고생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알아주는 감동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으로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